자, 7단원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명제와 조건은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연습 문제는 좀 쉬워요. 그래서 좀 가볍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7-1번.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3개의 조건 PQR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집합을 대문자 PQR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집합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구해봅시다. U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요. X는 2의 배수이다의 진리집합 P는 짝수들 2, 4, 6, 8,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1, 2, 3 이하인데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니까 1, 2, 3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R은 X제곱은 4가 되는 X들을 모아놓은 거죠. 원래는 풀만 있겠지만 지금은 전체 집합에 마이너스 2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겠죠? 자, P의 여집합을 구해보면은요. P의 여집합은 1, 3, 5, 7, 9 이렇게 홀수들의 집합이 될 거니까 일단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겹치는 게 3하고 1, 두 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이 1하고 3을 갖고 있고요. 합집합 R,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하는 집합은 1, 2,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조건과 진리집합의 뜻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라 그랬는데요. 일단 부정을 해봐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p 또는 q의 부정은 뭐라 그랬어요?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얘 부정을 써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어떻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어떻다? 자,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그리고니까 교집합이고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그랬는데 풀어보면은 얘가 나타내는 거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앞에 거의 조건이고요. 그리고가 있고 얘는 풀어보면 x 플러스 1에 아니네요.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자, 첫 번째 요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양쪽 부분을 합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한 게 이 앞에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3 어딘가 있겠죠?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하고 1보다 작다니까 여기가 쭉 빠질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보시면 이 흰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의 교집합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긴 들어갔으니까 이쪽엔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겹치게 될 테니까 구하는 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x바 집합이니까 이렇게 집합 형태로 써야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라이 3번 다음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x는 실수라고 했고요. 명제가 참이 된다는 것은 가정이죠. 얘가 이면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얘가 결론인데 가정을 만족하는 모든 x가 결론을 만족한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p라고 부르고 결론의 진리집합을 q라고 불렀을 때 p가 q에 포함될 때 그 명제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집합 p를 한번 구해보면은요 x-2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고 했으니까요 요건 부등식 풀어보면 a보다 작고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풀어보면 x는 양쪽에 2 더하면 a 더하기 2 이쪽은 마이너스 a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집합 p네요. 집합 표시는 안 했지만 q는요 인수분해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이니까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4다.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만족하는 집합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집합이 이 집합에 어떻게 돼야 돼요? 포함돼야 되겠죠? 그러면 수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오고 여기에 a 플러스 2가 와야 되는 것이고 이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 놈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고 여기 어딘가에 5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놈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와야 되고 마이너스 4가 와야 되고 여기에 5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이제 경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일치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이렇게 될 거고 A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게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둘 다 빠져 있으니까 5랑 얘랑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2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5보다. 이렇게 해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연습 문제 7-4를 볼 거예요. 두 개의 양수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참인 명제만을 있는 데서 고르면.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빨리 넘어갔죠? 이거 A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결국은 A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되어야 합니다. 되겠죠? 예. 이렇게 될 거고요. 양수의 최대값은 3이겠네요. 자, 7-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왜 참인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명제가 거짓일 때는 발레를 들라 그랬지, 그치? 첫 번째, A제곱보다 B제곱이 크면 A보다 B가 크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이 둘 다 뭐라 그랬어요? 두 개의 양수 A, B에 대해서 그랬지. A가 만약에 실수라면은 기억은 참이 아닙니다. 그쵸? 그런데 A, B가 양수기 때문에 A제곱보다 B제곱이 크다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부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론, A가 B보다 크다. 참이다.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1이면 A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니은도 한번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1이라면 일단 인수분해를 하고 싶죠. 그래서 이건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B가 1이 되는 건데 자, 두 개를 곱한 게 1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A 마이너스 B하고 A 플러스 B가 1인데 A, B가 곱한 게 1인데 둘 다 양수란 말이야. 둘 다 양수니까 일단 확실하게 이쪽에 있는 A 플러스 B는 양수인 게 명백합니다. 맞죠? 맞죠? 그리고 곱해서 1이 되려면 얘도 양수인 게 명백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가 양수인 건 명백하고요.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A 마이너스 B보다는 A 플러스 B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건데 어떤 두 개의 양수를 곱해서 1이 되려면 하나는 1보다 커야 되고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가 1보다 큰 거고 얘가 1보다 작은 거니까 이 결론이 성립한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니은도 참이 되고요. 디귿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1이면 B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1이 되도록 만들어 보려면 뭐 앞에 게 3, 뒤에 게 2. 그럼 A는 3분의 1, B는 2분의 1. 만족하네.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대입해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참인지를 확인하려면 증명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1분의 A-1 빼기 B- 아니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1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양변에 A, B를 곱해도 되죠. A, B를 곱하면 B-A는 얼마가 됩니까? 예, A, B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A하고 B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B-A가 양수인 건 명백해요. 그러니까 이쪽 부동호는 맞는 거지. 근데 1보다 작은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은지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때는 일단은 이 명제가 참인지를 증명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참인지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럼 거짓이라는 어떤 의심이 들게 되고요. 그쵸? 그래서 거짓인 것 같으면 거짓인 발레를 한번 찾아보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은 1이다. 그래서 뭐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된다. 이렇게 되려면은 A가 3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니까 뺀 것도 1보다 작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꼭 정수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우가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내가 B를 한 10 같은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A분의 1에서 뭐를 뺀 거? 10분의 1을 뺀 게 얼마가 되려면 1이 되려면 얘가 10분의 1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11분의 10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명백히 어떻게 돼요? B는 어떻지만, 예, 10이지만 A는 1보다 작으니까 B에서 A를 뺀 건 1보다 작을 리가 없고 1보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발레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발레가 있으니까 거짓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발레를 찾아봐야겠죠. 자, 7-5번을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1, 2, 3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참이 아닌 것은?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x 플러스 3이 7보다 작으냐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px이다. 이게 참이려면 p의 진리집합이랑 전체 집합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1번 문제 이거 뭐예요? 그냥 여기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참이냐? 그걸 묻는 거야, 그치? 그럼 x에다가 1, 2, 3 대입했을 때 다 성립하니까 얘는 모든 x에 대해 참이죠. 되겠죠? 두 번째,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4이다. 어떤 x에 대해서란 얘기는 이 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라 그랬죠. x가 2일 때 성립하니까 이것도 참입니다. 맞죠?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이것도 참이죠. x가 2하고 3일 때 참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네 번째,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9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xy가 아무리 커봐야 3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은 18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xy에 대해서 이것도 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어떤 x와 어떤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작다. 이러려면은 제곱해서 더한 게 1보다 작은 xy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x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둘 다 1, 2, 3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무리 작아도 2 이상이죠. 그죠? 그리고 아무리 커도 18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보다 작아지게 되는 xy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5번은 거짓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7-6번. 다음 명제의 대우를 말하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말만 하면 돼요. 항상 대우 명제를 우리가 찾을 때는 이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요? 가정이고요. 이면 뒤에 있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쵸?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으로 쓰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쓰고 맞죠? P이면 Q이다의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니까. 자, 결론부터 부정해 봅시다.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이란 말은 뭐야? 셋 중에 하나가 0이란 얘기예요. 이걸 부정하면 셋 다 0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니고 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조금 더 폭나게 쓰려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C는 뭐가 아니면 0이면 어떻게 된다? A, B, C는 0이 아니다. 자, 이게 뭐예요? 대우 명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조금 가정이 복잡하게 나왔습니다만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어쨌든 좌변거변이 같으면 A는 B는 C이다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거에서의 대우 명제는 A는 B이고 B는 C이다가 결론이죠. 그죠? A는 B이고 B는 C이다. 그러면 A는 B가 아니거나 또는 B는 C가 아니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2B 곱하기 A 플러스 C 마이너스 B가 어떻다? 아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A랑 B랑 C랑 같다는 것이 A, B, C가 모두 같다는 거니까 얘를 부정했을 때 A는 B가 아니거나 또는 B가 아니거나 또는 C는 A가 아니다. 여기다가 또는 C는 A가 아니다까지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말을 붙일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그대로 읽어보면 A는 B이고 B는 C이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그냥 부정하면 A는 B가 아니거나 B는 C가 아니다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면 이 안에 또는 A는 C가 아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게 있어도 되는데 없어도 명제가 달라지진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 x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예, 대우 명제만 쓰면 되겠죠. 얘를 먼저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이면 뒤에 결론에 앞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전체를 결론으로 봐야 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 그 말을 부정하면 어떤 실수 뭐에 대해서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이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가정을 부정하면 되겠죠?
A는 0보다 크고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이거나 뭐다?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은 이제 올바른 대우 명제가 될 겁니다. 결국 가정과 결론을 부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 거고요. 한번 찬찬히 보면서 이게 올바른 대우 명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될 겁니다. 자, 명제 연습 문제는 좀 빨리 끝낼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7-7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PQ가 각각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PQ가 PQ의 진리집합이고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그랬어요. 자,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볼까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합의 관점에서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P가 Q에 포함되니까 이 P가 Q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밖에 뭐가 있다? 전체 집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1번, P는 Q에 포함된다. 요거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두 번째,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이 U다. P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Q는 여기하고 여기죠. 합하면 전체가 되겠죠. 두 번째도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 P와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P는 이 안쪽 부분이고 Q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 부분이잖아. 그치? 교집합은 공집합. 당연합니다. 맞는 보기고요. 네 번째는 집합으로 보기 이전에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얘랑 똑같은 말이 뭐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것과 Q의 여집합이 같다는 얘기고요. 이건 다른 말로 쓰면 뭐란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지. P 합집합 Q와 누가 같다? Q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P가 Q에 포함되니까 P와 Q의 합집합은 Q이다. 맞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보기가 틀린 걸 텐데요. P와 Q의 여집합의 합집합. 여기 보시면 P가 요 안쪽 빨간색 칠한 거고요. Q의 여집합은 바깥쪽이잖아. 그지? 두 개를 합집합해도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보기가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7-8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서의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어떤 조건인가 물어보면 결국 P면 Q이다가 참이냐? Q이면 P이다가 참이냐? 그 둘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게 성립하는지 묻는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됐었죠. 자, 요렇게 된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 방법을 선호해요. 지금 집합이 두 개밖에 없고요. 결국 PQ의 관계를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쫙 바꿔가지고 간단히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요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하고 Q를 싹 요렇게 일단은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럼 4개의 영역이 주어지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바깥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라는 거야. 여기다가 숫자 1, 2, 3, 4를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 P와 Q-P의 합집합이지. P는 몇 번이에요? 번호로 쓰면. 1번과 2번이네. 그치? 그래서 얘는 1번과 2번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Q에서 P를 뺀 건 3번이죠. 1, 2, 2와 3을 합집합했더니 뭐가 됐어? 1, 2가 됐대.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1, 2와 3을 합집합했더니 1, 2가 됐다는 얘기는 이 3번 영역에 원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P와 Q의 교집합은 얼마냐면 요 2번 영역이에요. 그쵸? 그놈이 뭐랑 같다? 1, 2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번 영역과 1, 2번 영역이 실제로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는 여전히 1번 영역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PQ가 모두 2번 영역만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즉, 두 개의 집합 P와 Q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때는 P이면 Q이다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Q이다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Q이면 P이다도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조건이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말을 쓰죠. 되겠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연습 문제 7-9번을 보겠습니다.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하나씩 써볼게요. 그냥 첫 번째,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얘기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다음 두 번째,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얘기는 Q이면 R이다가 참이란 얘기예요. 되겠죠?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얘기는 S이면 R이다가 참이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란 얘기는 Q이면 S이고 S이면 Q이다가 둘 다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까요, 우리가?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를 섞어주면 P이면 Q이다가 되는 거고, 합쳐주면 Q이면 R이다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런 상황에서 S이면 R이니까 S이면 R이다는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S이면 R이다는. 그렇다고 해서 S와 Q가 같은 조건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Q와 S는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이렇게 쓸 필요 없겠네.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일단은 P이면 Q이다가 뭐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Q와 S가 뭐니까? 예,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S와 Q는 똑같은 거죠. 그럼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S이면 R이다는 자동으로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리고 네 번째 걸 보면요. 이 세 번째 거는 필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집합의 관점으로 본다면 P는 Q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되고 그리고 Q와 S는 같으니까 P가 가장 안에 있는 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 Q와 집합 S가 같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집합 R이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P이고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랬어. P이고 Q란 얘기는 P와 Q의 교집합이니까 이겁니다. 그럼 얘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P가 R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충분 조건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P 또는 Q는 R이고 S라 그랬어요. P 또는 Q라는 것은 P와 Q의 합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Q가 되는 거야. 그냥 그치? 집합으로 본다면. 그리고 R이고 S란 얘기는 R과 S의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건 S가 됩니다. 근데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집합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여기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쓰면 되겠지. 자, 이렇게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7-10번 X와 Y와 M이 실수일 때 다음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그랬어요.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물었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이때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만약에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면 이때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두 개의 명제가 둘 다 참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둘 다 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무 조건도 아닌 게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그냥. 요거는 말로 볼게. X제곱은 Y제곱이야. 이건 X는 Y야. 자,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볼게요. X제곱은 Y제곱이면 X는 Y다. 아니죠. XY가 부호가 다르면 P가 성립하지만 Q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례로 -1과 1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P이면 Q이다는 참이 안 됩니다. 하지만 X랑 Y랑 같다면 X제곱 Y제곱은 같으니까 Q이면 P이다만 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Q는 P이기 위한 그랬으니까 필요 조건이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XY가 같으면 MX랑 MY랑 같다. 맞죠? 등식의 양변에 M을 곱한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는 참이 돼요, 이 경우에. 하지만 Q이면 P이다는 참이 되지가 않죠. 발례로 어떤 게 있나요? 만약에 M이 0이고 X가 1, Y가 2면 Q는 성립하지만 P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은 0, X는 1, Y는 2 따위가 발례가 되니까 P이면 Q이다만 참이다. 즉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되겠죠? 자, 세 번째.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X 더하기 Y가 4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X 플러스 Y가 0보다 크고 XY가 0보다 크다 그랬어.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P조건 XY가 0보다 크고 X 플러스 Y가 4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오타가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강의 치는 중인데 잠깐 한번 이거 오타인지 확인 좀 할게요. 예, 오타입니다 이거.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네. P 조건은 뭐냐면 X는 0이고 Y는 0보다 크다 이고요. Q 조건은 뭐냐면 X 플러스 Y는 0보다 크고 XY는 0보다 크답니다. 자, 이 경우에는 P이면 Q이다. 당연히 참이죠. 그리고 Q이면 P이다도 당연히 참입니다. 왜냐면 더한 게 양수이고 곱한 게 양수라는데 곱한 게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두 수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고 근데 더해서 양수가 되려면 둘 다 양수가 돼야 되죠. 자, 이 3번은요. 만약에 XY가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라면 복소수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Q를 만족하지만 P를 만족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거? I와 마이너스 I 같은 켤레 복소수.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실수니까 둘 다 성립하고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오타가 좀 발생했는데 좀 양해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XY가 X 플러스 Y보다 크고 4보다 크다. XY는 4보다 크다. 그러면 X는 2보다 크고 Y는 2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P이면 Q이다부터 한번 볼까요?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XY가 X 플러스 Y보다 크고 X 플러스 Y는 4보다 크면 둘 다 2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되는데요. 반대로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X는 5하고 Y는 얼마? 2. 이런 것만 봐도 됩니다. 그쵸? 이렇게 두면 곱한 건 10이고 더한 건 7이니까 이건 성립하는데 Y가 2보다 크지 않으니까 Q는 성립하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Q이면 P이다를 봐야 되겠습니다. Q이면 P이다를 볼 건데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린 이 식으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X-2는 0보다 크고 Y-2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개를 뭐 해도 더해도 0보다 크고 곱해도 0보다 크니까 두 식을 더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게 되겠고요. 두 식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XY에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Y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쪽이 진짜로 성립하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는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XY가 X 플러스 Y보다 큰지가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둘 다 2보다 크다면, X 플러스 Y가 4보다 크다는 건 명백하니까, 실제로 XY가 X 플러스 Y보다 큰지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XY에서 X 플러스 Y를 어떻게 해볼 거야? 빼서 계산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X로 한번 묶어볼까요? 앞에 거를 요 두 개를 X로 묶으면 X에 Y-1 빼기 Y 이렇게 되겠네, 그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인데 이걸 조금 한번 선생님이 나쁜 짓을 한번 해볼게. 그냥 빼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2분의 1에 XY 빼기 X라고 쓰고요. 더하기 2분의 1에 XY 빼기 Y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거는 X로 묶어내면 죄송합니다. 2분의 1로 묶어내서 X로 묶어내면 이건 Y-2가 되고 더하기 2분의 1에 Y로 묶어내면 X-2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X하고 Y가 둘 다 2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양수, 얘도 양수고 얘들도 전부 다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등호 역시 성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뭐 독특한 아이디어를 썼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Q이면 P이다는 성립하니까 얘는 P는 Q이기 한 필요 조건이다가 마지막에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연습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7-11번은요. 이 중에서 알맞은 거 써놓으라고 그랬는데요. 써놓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가 문제 풀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좀 결과 자체를 좀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1번. A도 B도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그랬어. 우리가 보통 A랑 B랑 곱한 게 0이라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야? A, B 둘 중에 하나만 0이란 뜻이죠. 그쵸? 그래서 A도 B도 0이다. A, B가 둘 다 0이다. 이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다? 0이다. 이것이 a는 0이고 그리고 b는 0이다. 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건 어떤 건지 알겠지? 얘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a도 b도 아니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뭐냐 그랬어. 자, 이게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런 말을 쓰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A도 B도 0이 아니기 위한 충분 조건이 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걸 P라고 둔다면 다시 말하면 P가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성립한다면 뭐가 되도록 A도 0이 아니고 and B도 0이 아니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조건 P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얘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뭐가 성립한다면 A, B가 둘 다 0이 아니라는 것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위에 있는 6개 중에서 A, B가 0이 아닌 것이 보장이 되는 건 뭡니까? 이거 A, B 0일 수 있죠. 이것도 둘 다 0일 수 있죠. 이것도 0일 수 있는 게 분명히 하나는 0이죠. 이것도 둘 중에 하나 0일 수 있죠. 이것도 둘 중에 하나 0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곱한 게 0보다 크려면은 둘 다 0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A, B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는요. 이 2번에서요. 2번 조건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A도 B도 아니다의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뭐가 되냐면 A, B가 0이 아니다. 그럼 이게 A, B는 둘 다 0이 아니다는 뜻이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만 찾아라. 그러니까 이 중에 뭐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는지 묻는 겁니다. 되겠죠? 자, 세 번째, 나머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지 또. 적어도 하나가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요건 잘 알고 있죠? 뭐예요? A, B가 0이다. A와 B를 곱한 게 0이라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이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가 A, B가 둘 다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게 0보다 크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닌 거지. 그래서 4번의 필요 충분 조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7-12번 보겠습니다. A, B, C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절대값 들어가고 절대값 들어가고 절대값 들어가서 더해서 0이 됐습니다. 절대값이 들어간 것이 더해서 0이 되려면 안에 있는 게 셋 다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필요 충분 조건은 먼저 A, B는 0이고 B, C는 0이고 C, A는 0이다. 이 셋 다가 0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떤 두 개를 곱한 게 0이려면은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서 A 또는 B가 0이면 되고 이 사실에서는 B 또는 C가 0이면 됩니다. 이 사실에서는 C 또는 A가 0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가 0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A가 0이 된다면은 바로 두 개가 만족하게 돼요. 그럼 나머지 B, C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개가 다 0이 되기 위해서는 A, B, C 중 적어도 두 개가 0이면 됩니다. 답은 몇 번? 예, 3번이 되겠네요. 자, 7-13번. 너무 쉽죠, 그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P, 이놈이 허근을 가진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얘가 허근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자, 둘 다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고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얘기는 Q이면 뭐가 성립한다? P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럼 조건 PQ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조건 P는요,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 거니까 P라는 조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얘의 판별식, 짝수니까 짝수공식 쓸게요. 4분의 D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는 게 P의 조건입니다. 맞죠? 계속 써보겠습니다. A제곱 A제곱 사라지고요. 2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A가 2보다 작다. 이게 조건 P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조건 Q를 볼게요. 제가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조건 Q는 역시 판별식을 보면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인데 얘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되겠죠? 이것은 A제곱이 얼마보다? 4K제곱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A는 뭐보다? 마이너스 2K보다 크고 2K보다 작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K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Q이면 P에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Q이면 P에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이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려면은 2K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양수 K의 최대값은 1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7-14번. 예, 마지막이 맞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요. P하고 Q라는 조건이 있고요.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라고 했죠. 그래서 요 조건에다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납 px다. 얘가 참이 된다 그랬으니까 자, 모든 x에 대하여, 실수 x에 대하여 납 p니까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가 어때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이게 참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많아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요놈의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에서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착각하기 쉬운 건데 이제 나 조건에서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not q이면 뭐가 성립한다? p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not q니까 x제곱 플러스 2bx가 뭐보다? 더하기 25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가 성립해야 돼? p가 성립해야 돼. p가 성립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야 한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가조건이 참이 돼야 되니까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p가 아니어야 하거든. 즉, 이 조건이 일단 깔려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해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이 일단 가를 만족하고 나도 만족해야 되니까 가가 참이라는 뜻은 여기에 있는 결론의 진리집합,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x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얘이면 얘이다가 성립하려면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쪽이 공집합이니까 이쪽도 공집합이 돼야 되겠죠.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결국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모든 x에 대해서 not p가 돼야 하고요. 그러면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not q이면 p가 돼야 되는데 이미 가조건에서 모든 x에 대해서 not p니까 p를 만족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not q를 만족하는 것도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놈은 0 되는 점도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아이의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25는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순서상 정수 A, B의 순서상을 구하라 그랬는데 A는 몇 개가 있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B는 몇 개가 있냐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9개가 있어요. 그래서 A, B의 개수는 A가 몇 개? 5개, B가 9개, 총 45개의 순서상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 7단원 연습 문제를 끝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